어떤 사람을 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느냐를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하는 일에 좀 주목해 달라고 외치는 분이 계셔서요. 오늘 김유화의 행복소통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어떤 분인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초대받은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의 이영일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바쁜 시간이신데요. 네. 지역사회연구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 시민사회연구소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과 지역의 많은 현안들에 대한 사회 여론조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역사 부분들은 고대사에서부터 현대사까지 그 많은 시기의 역사들을 향토사가 아닌 지역사로 재구성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사가 아니라 네. 지역사에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인 것이죠. 네. 제가 지금 가장 바쁜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네. 있잖아요. 네. 지금 가장 주목해서 하고 계신 일은 어떤 건가요? 현재는 10월이니까 10월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아픔인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순항쟁 사업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죠. 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 거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럼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 몸담게 되신 개인적인 일부터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네. 그렇고 배경과 동기가 있게 말해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운동에 몸을 담다가 네. 90년대 초반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민중운동 진영이 이제 시민사회로 많이 전환을 하게 되죠.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운동 방식이 전환됐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그렇다면은 새로운 사업 운동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것이 시민사회운동 한 진영인 지역사회 연구를 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지금은 회원이 어느 정도나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1995년 6월 1일에 출범했으니까 네. 한 24년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 정의원과 후원회원이 약 한 350명, 네. 특히 그 중에서 정의원은 한 50명 정도는 석박사급들을 보유해가지고 네. 저희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월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금 모든 그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순 항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금년 20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임기입니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금 상정돼 있고 네. 금년 임기를 마치고 나면은 내년 총선의 전국으로 바로 접어들기 때문에 네. 금년 말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자 약 5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업이 우리 유족들과 더불어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10월 21일 네. 오후 1시 하고요. 예. 이어서 바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도 이 여순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 추모문화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11월 20일에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네. 어떻게 국회의원들에게 피력할 것인가 네. 라는 그런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많은 부분들도 담게 될 것이고요. 네. 또 네 번째로는 11월 20일 날 여순항쟁 당시에 미군 정군 기자가 있는데 정군 기자가 찍은 사진이 약 329점이 있어요. 네. 그 칼 마이던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네. 그 중에 100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순천에서부터 여수까지의 취재 동선을 따라서 5개의 주제로 재구성한 사진 도록을 발간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남 도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공동수업 교재 자료집을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선 간략하게 지금 앞두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왜 여순 사건, 이 여순 항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순 항쟁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은 제주 4.3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장선상의 이야기죠. 네, 그것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나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 4.3은 무엇이냐? 당시에 미 군정 시기였는데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운동,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분단 거부운동이 되겠는데 네, 이 운동이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 여수 전남 동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라산처럼 일어났었죠. 네. 이 분단 거부운동이. 예.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제주 4.3 항쟁이 발생하니 이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네, 그때 당시에 여수에 주둔해 있던 14연대가 이 명령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동포 학살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명령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제주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주가 주장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단선 단정 반대 운동, 즉 분단 거부 운동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장을 진압하라는 이야기는 제주 동포를 학살하는 이야기의 다름 아니라 네, 군인이 그때의 군대인 14연대가 이거는 부당한 명령이다 라고 항명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동포 학살을 거부하겠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겠다 라고 항명을 하고 이 주장을 지역사회가 또 동의를 한 겁니다. 예, 동의를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분단 거부운동, 단선 단정 반대운동이라는 시대 정신을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제주 4.3에 이어서 여순 그리고 전남 동부 지역과 경남 서부 지역, 전북 남부 지역 약 33개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걸 추진하시면서 또 그동안 쭉 관심 갖고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늘 쉽지만은 않으셨어요.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때마다 그만하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셨는지. 저도 인간인지라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운동을 한다는 건 그래도 그 운동이 성과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일정한 성과는 좀 있어 왔죠. 1998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네. 지역사회에서는 여순 반란이라고 일컬어졌고 그랬죠. 여순 예. 여자도 꺼내지 못하는 금기어였습니다. 네. 그랬던 것들을 98년도 여순항쟁 50주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이것을 공론화시켰고 네. 이때부터 반란이라고 하지 않고 여순 사건이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조사와 연구 성과가 있어서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항쟁이라고 이름하게 되는데 네. 그 항쟁의 이름을 우선은 시민사회와 유족들이 먼저 주장하고 있고 예. 사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일정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 공론화 과정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인 공동체가 이제 역사를 바르게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결과가 되었고 네. 특히 작년 70주년을 맞아서는 도울 김영옥 선생이 전국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죠. 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역사적 사건에 동참하는 그런 확장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국에서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부터 있을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관심 갖고 이제 참여해 주시면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짧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추모문화제가 열리죠. 네. 예, 어떤 형태로 어떻게 열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 70주년부터 네. 여순항쟁을 전국에 알리고자 서울에서 행사들을 기획을 하게 되었죠. 네. 그때 참여했던 일원 중에 한 팀이 한국민족춤협회인데
한국민족춤은 이제 이해주 선생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장순양 선생님이 네. 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후학들과 더불어서 많은 부분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한국민족춤협회와 서울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학살의 현장을 잠잠하게 뿌려내면서 스텝과 출연진만 해도 약 30여 명이 출연하게 되는 이 대작이죠. 네. 한 6마당으로 뿌려지게 되는데 상당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금년 봄부터 준비를 네. 해왔기 때문에 예. 많은 부분들에 저희들에게 우리가 글로 책으로 알리지 못한 부분들을 네. 표현으로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예, 국회의원 대회의실. 예, 대회의실입니다. 네. 자, 그 전에 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도 지금 계획되어 있으시죠? 예. 이왕 올라간 김에 네.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겠다. 네. 라고 해서 2시 이전인 1시에 전남도지사님과 그 유족 회장님들 그리고 네. 서울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려서를 통해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 네. 정문에서 합니다. 네,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떤 건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안의 여순사건 특별법이라고 지칭하는 이 특별법은 약 한 3차례 네.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역의 국회의원 김충주 의원이 김성근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네. 이번이 이제 4차례죠. 예. 근데 그때마다 개인 한 사람이 했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5사람이었습니다. 네. 2017년 6월부터 2019년 금년 1월까지 1년 9개월 동안에 5개 법안이 발의가 됐죠. 네. 광양의 정인아 의원, 여수의 이용주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 네. 또 여수의 주승용 의원, 네. 그리고 여수 거문도 출신인 서울 노원구 지역구 의원인 김성환 의원이 예. 했는데 이분들의 특별법 내용만 보더라도 네. 상당히 좀 진일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것은 첫 번째로 사건의 명칭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까지 반란 사건, 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14년대 반란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네. 금년에는 소요 사태, 항쟁, 항명,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을 이제 사건의 명칭으로 해냈고 네. 사건의 시 공간도 전남 동부 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남, 전북, 경남, 대구 오연대까지 해야 되지 네. 않겠냐. 예. 또 시기에 있어서도 48년 10월 19일 전후가 아니라 예.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54년 지리산 금종령 해제일까지를 해야 네.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편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상규명 운동에 초점을 둔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빨리 이게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예. 힘을 모아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집중해서 이 네. 일을 하는 것이죠. 네. 자, 이어서 11월에 또 마련하신 행사도 좀 예. 소개를 해주세요. 우선 보니까 여순항쟁 71주기 학술대회를 또 예. 하고 계세요. 예. 여순항쟁 71주기 학술대회는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그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네. 그래서 4가지 발제를 할 것인데 네. 첫 번째는 한국 계엄의 기원, 예. 그것이 여순항쟁이었다는 것이죠. 아, 예. 두 번째로는 당시 군대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규모로 이 일들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에 이르게 했는가. 네. 진압의 정당성은 무엇이고 예. 법의 적용 여부는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여순 사건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은 지난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에서 한번 진실규명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진실규명이 안 됐는데 네.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 사건 조사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고 나머지 4번째 발제는 그렇다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그 내용, 그리고 현주소 이런 것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작년에요. 제 기억에도 저희가 여수에서는 조그맣게 전시회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전시회. 근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더 의미 있는 행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여순 항쟁 당시에 취재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죠. 국내외 기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군 기자 중에 하나가 칼 마이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329점을 취재해서 촬영을 했는데 이 사진을 약 100여 점 정도 구매를 해서 네. 5개의 주제로 순천에서부터 여수까지의 취재 동선에 따라 재구성하고 설명하는 자료를 네. 사진 도록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5개의 주제는 대체적으로 예. 진학군, 그리고 14연대, 피난, 화재, 부역 이런 것들로 담아서 당시의 참혹성, 네. 또 어떤 군대가 동원이 됐는가, 네. 그리고 어떤 규모의 병력들이 여기에 참여했는가 예. 이런 것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사진 속에 그대로 노정이 됩니다. 네. 아마 이것은 국내외 최초로 발간된 사진 도록일 것입니다. 네. 그 작년에 그 많은 사진이 아니었지만 몇 장의 사진을 보고도 많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사실 그러셨잖아요. 예.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느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5장의 사진으로는 사건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100장의 사진을 사진전으로 한번 하려 했어요. 예.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진 도록으로 바꿔지게 됐는데 사진 도록은 사진전하고는 또 다르게 예. 영구히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간직하는 게 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갖는 의미는 네. 현대 사학자들에게 상당하게 연구 학술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적나라하게 그 현장들을 네. 보아지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몇 장만으로도 사실 너무 가슴 아프고 이제 그걸 미루어서도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도록으로 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순 항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국회의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뿐 아니라 이제 후세들에게도 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지신다면서요? 예, 그렇죠. 작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네. 예산 관계로 추진을 못하다가 금년에야 이제 좀 발간하게 되는데 네. 소위 여순항쟁 공동수업 자료집입니다.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네. 역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은 현대사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중에 유독 여순 항쟁에 대한 사건만이 계속 불온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제주 4.3이 없었으면 여순이 없었죠. 예. 14연대가 제주로 파병이 나갔으면 여순이 없었죠. 네. 14연대의 봉기가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여순이 없었죠. 예. 그럼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시대 모순은 무엇일까? 네. 사회 구조적 모순은 무엇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지난 125년의 역사에서 이런 사건들이 답을 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동학농민혁명, 한일루병, 3.1혁명, 6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해방 이후에 대구 10월, 제주 4.3, 여순, 4.19, 그리고 부마항쟁과 5.18, 네. 3년 전에 했던 촛불항쟁들은 이 민족이 어김없이 시대 모순과 사회 구조적 모순에 자기 표현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의 대가는 참혹한 것이었지만 예. 자국에 의하든 타국에 의하든 국가폭력으로 엄청난 학살을 맛보았지만 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역사의 진전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네. 과정에서 예. 세계사적, 민족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만이 올바른 사건의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순항쟁 이 공동 수업 자료집도 발간하고 이게 사실 가장 의미가 또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니까 네. 좀 더 알기 쉽게 네. 눈높이 있게 하려고 하면은 네, 역사적 서술에 대한 개요를 사건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주요 학살지, 이 전남 동부 지역에는 좀 국한하겠지만 네. 주요 학살지와 내용 설명,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지도 교환을 할 것인가는 학습 네. 모형, 예. 그 이해의 자료라도 사건과 관계되는 음악, 미술, 문학 자료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집을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뭐 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들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지금 만만치 않은 그 네. 일을 앞두고 계신데 사실은 처음에 이 접근하셨을 때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은 또 많이 그 분위기는 훨씬 시민들도 관심 갖고 좋아하셨지만 그래도 늘 마음을 다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인지 나는 일을 어떻게 완수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숨이 먼저 나오시네요. 제가 이 일들을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은 네, 이제 미지수일 겁니다. 네, 그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만, 예, 일단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제가 접하던 계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말년에 우연한 기회에 보안대에 끌려간 적이 있었죠. 예, 어디서 왔냐 해서 여수에서 왔다니까 이 여순 반란 새끼 그러면서 아 이게 뭔데 이렇게 내가 지역이라는 멍에 때문에 이렇게 네. 치도곤을 당하지 살아나가면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예. 해서 제대를 했는데 잊어버렸죠. 예, 그러다가 1995년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젊은 회원이 들어왔는데 이 여순항쟁이라는 이 사건에 피리 꽂혀가지고 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력이 없어서 그까지는 하지를 못하겠는데 예, 계속 하자고 해서 그 젊은 회원 덕분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네. 이렇게 해서 유족회를 구성하게 되고 또 많은 자료들을 발간하게 되고 전국의 연구자들을 확장성 있게 모아내기도 하면서 네. 이제는 서울에서까지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서울 유족회가 구성된 것은 이제 재경 유족회인데 네. 재경 유족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올라간 전국적인 구성원들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전국 유족회나 다름없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니까 네, 금년 추석 전인 네. 9월 9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국회의원들 개별 면담과 접촉을 통해서 설득 작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건이 내일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유족일 뿐만 아니라 역사 공동체로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네.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행복소통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복지 TV니까 그 행복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는 행복은 이야기는 나눔과 참여라고 이야기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은 물질의 나눔도 될 수가 있겠지만 또 재능 기부 나눔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크는 대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참여를 하다 보면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역사 참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민들은 우리가 복지를 같이 나누면서 행복을 하고 있겠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구조 흐름 속에서 소외된 자, 또 가지지 못한 자 그런 고통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 속에서의 이해를 나눔과 참여로 이어진다면 더욱더 우리 사회가 행복 소통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서 또는 내 주변에 관계된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건 또는 어느 국민이건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수방관했던 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 발 앞서가는 기관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작은 격려가 이렇게 아픔을 당한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고요. 또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